전기이론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장이 모두 끝나서 1장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전기산업기사 문제 중 전기자기학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둬야 합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이 생기니 시간 날 때마다 풀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1쿨룽의 전하량이란 몇 개의 전자가 모인 전기량인가? 전기 알맹이 하나는 너무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 알맹이 하나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기 알맹이들을 모아서 1쿨롱이 될 때까지 전기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러면 이만한 전기 덩어리의 양이 1쿨롱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전기 알맹이가 몇 개가 모여야 1쿨롱이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자, 전자 한 개의 전기량이 요거 외우라 그랬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 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은 이퀄 전자 몇 개가 모였을 때 1 쿨롱이 되느냐,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요 내부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 두 개가 서로 곱해지고, 자, 그래서 요게 이 전자 X개가 요 왼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전자 한 개가 저 멀리 있는 요 1쿨롱하고 서로 곱해지게 되면 이 아래와 같은 식이 되죠. 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쿨롱 곱하기 X개는 전자 한 개 곱하기 1쿨롱이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도대체 전기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 알맹이가 X니까 여기에 있는 1.602 곱하기 10의 19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분모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X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분의 1,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0.624 곱하기 10의 19개의 전기 알맹이가 모여야 비로소 1쿨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0.6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19승계,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알맹이들이죠. 10의 19개니까. 문제 2번. 유리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의 전하가 10cm 떨어져 있을 때의 정전력 F는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5이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정전력은 무조건 뭔가요? 쿨롱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 Q2 이퀄 여기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곱하기 입실론 S R 제곱분의 Q1 Q2만 남죠. 문제를 풀 때는 이 뒤의 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겠죠. 공식을 쓰고 나면 이제 이 위에서 문제에서 필요한 값을 대입만 하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번
공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한다. 값을 대입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단위를 잘 살펴야 된다. 단위는 여러분들 우리가 MKS 단위계를 씁니다. 과학계에서는. MKS라고 하는 것은 M은 거리 메타, K는 질량 킬로그램, S는 시간 세컨드 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타, 킬로그램, 초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전하 사이에 여기 Q1과 Q2가 두 개가 서로 몇 메타 떨어져 있냐면 10cm가 떨어져서 서로 붙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10cm니까 이걸 메타로 바꾸면 10에서 하나, 둘 왼쪽으로 가서 0.1m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Q1과 Q2는 문제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 둘 다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식에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밑에 F는 여기선 사실 이거 쓸 필요는 없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입실론 SR 제곱분의 Q1, Q2에다 대입을 하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입실론 S가 얼마인가요? 입실론 S가 비유전율 5가 되죠. 5 곱하기 R 거리가 0.1m니까 0.1의 제곱 분의 Q1, Q2가 똑같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 이 전체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약 72뉴턴의 정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같은 양의 점 전하가 같은 양이니까 Q1, Q2가 같겠죠. 진공 중에서 0.5m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여기 이렇게 Q1, Q2가 똑같은 양으로 거리가 얼마요? 0.5m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 F가 0.1N이다. 이때 이 점전하의 전기량 마이크로 쿨롱은 어떻게 되느냐? 이 Q1, Q2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그냥 힘, 정전력이 나왔으니까 제일 처음 무조건 쿨롱의 법칙을 쓰면 됩니다. F는 이제 문제 풀 때 이건 필요 없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여기 입실론 S가 생략이 됐는데 왜? 여기 진공 중이라고 했죠. 진공 중이니까 입실론 S는 1이 됩니다. 안 써주는 게 맞죠. R 제곱분의 Q1, Q2가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Q1, Q2 값을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Q1, Q2 값을 놔두고 나머지 값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Q1, Q2는 이 R 제곱이 F에 와서 곱해지고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눠지겠죠. 따라서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F 곱하기 R 제곱이 된다. 이제 여기에 값만 대입하면 됩니다. F는 어떻게 되나요? 0.1N 곱하기 거리는 0.5m니까 0.5 제곱 나누기 9 곱하기 10의 9승은 계산기로 눌러보면 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된다.
이 상태에서 Q1, Q2 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Q1, Q2는 이퀄 Q의 제곱이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은 Q 제곱 이퀄 2.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와 같아집니다. 양옆식을 루트를 이렇게 루트를 취하면 Q 제곱 루트는 제곱이 지워지면서 Q만 남고 오른쪽만 루트가 되겠죠.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1.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쿨롱이 나오고요. 10의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놈은 뭔가요? 마이크로가 되겠죠. 마이크로. 그런데 우리가 위의 식에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전기량. 따라서 1.667 마이크로 쿨롱이 답이 됩니다. 자, U는 마이크로를 뜻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단위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4번 문제. 전장의 세기가 100V per 메타의 전장에 5 마이크로 쿨룸의 전하를 놓으면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전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2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장, 전기장, 전개 이것들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대부분 일본 책들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번역하시는 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전장, 어떤 분들은 전기장 또는 전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혼돈스러워도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100V per m하고 여기에다가 Q5 쿨롱, 5 마이크로 쿨롱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힘 F는 Q2가 된다 그랬죠. 자, 이 전기의 세기는 쿨롱의 법칙 F에서 Q1, Q2 중에 Q2를 단위 전하 1로 놨을 때, 즉 Q2가 없을 때였었죠. 근데 거기에 새로운 Q2 하나만 붙으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장의 세기와 정전력과의 관계만 알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F는 Q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밑에 식에다가 값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Q는 얼마인가요? Q는 5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럼 5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2는 바로 100V per 메타 100 해주면 자 여기서 두 개 지어지니까 마이너스 4만 남네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뉴턴이 된다.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단위들을 잘 보라 그랬죠. 여기는 마이크로 페럿이에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은 5번 문제.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S는 1이 되겠네요. 공기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쿨롱의 점전하로부터 공기 중에서 이런 Q가 여기서부터 1cm 되는 거리에 있는 요 점에서의 전장의 세기 2를 구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문제 풀 때. 전장.
전기장이세기 또는 전기이세기 다 같은 용어라고 했죠. 따라서 전기이세기 식을 무조건 적으면 돼요.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R제곱분의 Q. 여기에 이게 F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여기 Q 하나만 더 적어주면 Q 적어주면 F가 되는 것이죠. 문제 풀 때는 요걸 쓴다고 했죠.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여기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S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R 제곱분의 Q가 되는 것이죠. 요 식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값을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다 바로 요 거리가 센치로 돼 있죠. 센치로. 그럼 메타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메타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요? 0.0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퀄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 R이 얼마가 되나요? 0.001m의 제곱분의 Q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이퀄 18 곱하기 10의 8승 볼트메타가 되더라.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화 Q죠. 전하를 20cm 이동시키는데 400J이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에너지는 W라고 했죠. 이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100V이면 전위차 V면 전하의 전기량은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면 에너지 공식을 무조건 적어야겠죠. 첫 번째 에너지 공식 W는 QV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양도 많아야 되고 거기에 압도 크면 에너지가 아주 큰 거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Q 값이죠. 그럼 여기서 Q로 공식을 바꿔보면 Q는 어떻게 되나요? V가 1로 넘어가서 Q 이퀄 V분의 W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값만 대입시키면 W는 400J이라고 했고 전압은 100V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전하량 Q는 4쿨룽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평등 전장 중에 4쿨룽의 전하, 이번에는 Q를 알고 있네요. 4쿨룽의 전하를 전장과 반대 방향으로 10cm 이동하는데 W가 200J의 일을 요했다. 그럼 이 두 점 간의 전위차 V는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에너지 공식 W는 Q 곱하기 V.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V죠. 그러면 V는 Q가 넘어가서 Q분의 W가 되겠고요. 여기에다 값을 대입하면 W는 200J, Q는 4쿨룽. 따라서 답은 50V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전위에 관한 문제네요. 공기 중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쿨룽인 전하로부터 Q가 10cm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는 자 여기 Q가 3 곱하기 10의 7 쿨룽인데 여기서 10cm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전위 V 값을 구하는 거죠.
전위 문제니까 전위의 공식을 먼저 적어야겠네요. 그리고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이니까 비유전율은 1이 되겠습니다. 전위에 대한 공식 볼까요?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되죠. 여기가 R 제곱이면 전개 2가 되는데 R이면 전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값을. 값 대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여기 10cm라고 했으니까 위에 메타로 바꿔서 0.1m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 먼저. 그러면 V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1분의 Q값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계산기로 눌러보면 27 곱하기 10의 3승 볼트 또는 27 킬로볼트가 되겠네요. 킬로볼트. 10의 3승은 킬로가 되겠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 3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에 C가 되겠죠. 100볼트의 직류 전압을 가할 때 V는 1000볼트네요. 축적되는 전압 Q는 얼마인가? 그러면 Q하고 V하고 C와의 관계를 알면 되겠죠. 우리가 전하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전하와 콘덴서 전압과의 관계식 Q는 CV. 그릇도 커야 되고 전하량이니까 저수지로 따지면 물의 양이죠. 물의 양은 저수지가 커야 되고 펌프의 세기도 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물을 갖다가 우리가 저장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에도 적용하면 전하량은 콘덴서 용량도 커야 되고 전압도 커야 된다. 그래서 Q는 CV. 공식에 값을 대입하면 3 곱하기 10의 마이크로페럿이니까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볼트 하면 요거 공색에 마이너스 3 지어지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쿨롱이 된다. 여기서 마이크로페럿에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했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0.02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2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를 공급하면 몇 볼트의 전이차가 나타나는가? 자, 그럼 여기는 C 콘덴서 용량이 되겠고 여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하량 Q가 되겠고요. 여기는 거기에 공급하는 전압 V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식 전하량은 CV 그릇도 커야 되고 전압도 커야 된다 그랬죠? Q는 CV 이 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V죠. V는 C분의 Q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C는 0.02 곱하기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Q도 마찬가지 12 곱하기 마이크로쿨롱이니까 10의 6승 이퀄 어떻게 되나요? 지워지고 600볼트가 됩니다. 다음은 11번, 12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같이 알아놔야 됩니다. 유전율 입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에서 나오는 전기력 선수. 자, 전기력 선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 Q가 나올 때 여기에 있는 유전체를 통과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사라진 다음에 나오는 선이 전기력 선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저항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전기력 선수는 입실론분의 Q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반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 쿨롱에서 나오는 U 전속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유전율하고 상관없이 Q 쿨롱이면 Q개의 전속이 나오고 1 쿨롱이면 1개, 100 쿨롱이면 100개의 유전속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Q 쿨롱이면 그냥 Q개입니다. 그래서 유전속수 하면은 Q면 Q고요. 전기력 선수 하면 입실론 분의 Q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기중이면 2번이 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유전율이 있기 때문에 입실론분의 Q가 된다. 다음은 13번 문제. 평행한 콘덴서가 있다. 콘덴서 문제네요. 전극은 반지름이 30cm의 원판이고 전극 간격은 0.1cm이며 유전체의 유전율이 4이다. 이 콘덴서의 정전 용량 마이크로페럿은 자, 전극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cm인 원판이니까 전극이 이렇게 둥그런 원판으로 2개 만들어지고 요 반지름은 30cm니까 0.3m가 되겠네요. 0.3m고 요 간극, 요 사이에 판과 판 사이의 간극이 0.1cm니까 0.001cm가 1m가 되겠네요. 0.001m가 된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유전체가 뭔지 모르지만 4인 유전체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콘덴서를 만들 때 이 콘덴서의 용량은 이런 뜻이죠. 그러면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정전 용량, 콘덴서의 용량이니까 콘덴서의 식을 쓰면 됩니다. 그죠? 콘덴서 C는 유전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공기 중, 그 다음에 여기에는 유전, 비유전율, 그리고 극판 사이의 간격 L 분의 이 극판의 면적. 자, 그래서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고, 유전율에 비례하죠? 면적에 비례하고 A, 면적에 비례하고 판 사이 간극에 반비례한다. 판 사이 간극 L에 반비례하죠. 그럼 먼저 면적 A를 구해볼까요? 판의 면적 A 값은 판이 원형이므로 원의 면적 구하면 되죠.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파이 R 제곱, 파이는 3.14, R은 어떻게 돼요? 30cm니까 여기서 하나, 둘 가면 0.3m의 제곱. A 값이죠. 면적. 자, 그러고 나서 요 입실론 제로는 여러분들 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입실론 S는 어떻게 되나요? 유전율 4니까 여기 유전율 4 대입하고 밑에 간극은 어떻게 됐죠? 0.1cm니까 여기서 하나, 둘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0.01m가 되고 위에서 했던 A 면적은 3.14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0.3의 제곱.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0.01 마이크로페럿이 된다. 마이크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것이죠. 계산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풀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요 마이크로페럿 정전 용량 단위가 나와 있었죠. 항상 단위를 조심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면적이 5cm 제곱의 금속판을 면적 A가 주어졌네요.
금속판을 공기 중에서니까 입실론 제로만 필요하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m 거리에 대립시켜 놓았을 때 그 평행판 간의 정전 용량 피코페럿은 정전 용량 C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적이 5cm 제곱인 이런 판 두 개를 이렇게 거리가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m, 메타로 나왔네요. 대립시켜 놨다. 그리고 이 안은 뭐로 채워져 있느냐? 공기란 얘기죠. 이런 모양의 콘덴서를 만들었을 때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전 용량의 식을 적는다라고 했죠. 정전 용량의 식은 C 이퀄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판 사이의 간극 L 분의 A가 되는 것이죠. L분의 A가 된다. 이 중에 입실론 S는 뭔가요? 얘는 1이 되는 거죠. 공기 중이니까. 다음 여기서 L 입실론 제로 값 알고 있고 L 값은 알고 있는데 면적 값까지 주어졌으니까 C는 바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면적 A를 한번 살펴볼까요? 면적 A 값이 5cm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cm는 메타로 바꿔줘야겠죠? 따라서 판의 면적에 대한 단위를 5cm 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cm는 메타로 바꾸면 0.01과 같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이게 하나, 둘,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타 제곱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3번 C 값을 한번 구해보면 C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는 1, 길이분의 면적.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1 생략했죠?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길이 L은 위에 보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m라고 했죠? 면적도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되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나요? 약분돼서 1이 되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페럿이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12승,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이게 피코죠, 피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피코페럿 단위가 있으니까 피코는 P는 10의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8.85 피코페럿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회로에서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림 AB 간의 합성 정전 용량 마이크로페럿은 여기 그림 회로 보면 A하고 B 점에서 가운데 콘덴서가 3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이 있는데 이 2 마이크로과 4 마이크로페럿은 병렬이고요. 이 전체와 얘 간에는 직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회로가 되겠네요. 먼저 여러분들 콘덴서 정전 용량인 경우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판의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L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량이 줄어들고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병렬로 연결하면 이렇게 병렬인 경우는 이렇게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병렬이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병렬의 합성 용량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해요. 이 뒷부분에 2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을 두 개를 더하면 병렬은 그냥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C1이라고 한다면 2 마이크로 플러스 4 마이크로 6 마이크로시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이 이와 같이 변형이 되는 것이죠. 앞에 3 마이크로 페럿이 그대로 있고 두 개 뒷부분은 6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두 개만 더해주면 돼요. 이 두 개는 직렬입니다. 직렬. 직렬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번째, 이제 직렬된 합성 용량은 전체 용량은 C분의 1 이퀄 요걸 C1이라고 하고 요걸 C2라고 한다면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요걸 여러분들 혼합해 보면 요거 두 개는 곱하고 요건 요로 올라가고 요는 요로 올라가죠. 그래서 뒤집어 보면 이 C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됩니다. 전체 용량은 직렬인 경우.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면은 9분의 18 해서 2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콘덴서 병렬 합성 용량 구하는 공식은 요거를 그냥 외워두면 됩니다. C는 이퀄 C1 더하기 C2 분의 C1 더하기 C2 분의 C1 곱하기 C2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16번 문제.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를 병렬로 했을 때의 합성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합성 용량의 몇 배가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풀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정전 용량은 병렬이면 늘어나고 직렬이면 줄어든다 그랬죠. 자, 공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두 번째, C는 유전율 곱하기 면적 나누기 간극 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병렬을 살펴보면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병렬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10개로 늘어나면 여기에 공식의 면적 A가 10배로 늘어나죠. 병렬인 경우에는. 직렬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옆에 있는 면적은 그대로인데 길이가 L이 10배로 늘어나죠. 그럼 여기가 L이 공식에서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길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10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A가 10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곱하기 10이 된다는 얘기죠. A가 10배로 늘어나면 C는 10이 되고 L이 10배로 늘어나면 C는 1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과 10분의 1 사이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00배가 되는 것이네요. 100배. 밑에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같으므로 병렬은 면적 A, 면적이 10배로 늘어나 정전 용량이 10배가 커지고 직렬은 간극 L이 10배로 늘어 정전 용량이 10분의 1로 준다. 그러므로 100배가 된다 그랬죠.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의 n제곱배가 됩니다. 자, n제곱배라는 얘기는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하면 두 개니까 2는 4, 4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5개면 25배, 10개면 10의 제곱 100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냥 병렬은
직렬의 n의 제곱배다라는 거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17번 문제는 2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2kV로 충전하면 저장되는 에너지 W 구하는 거네요. 자, 2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니까 콘덴서 용량 C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전압 V를 인가해서 저장된 에너지 W를 구해라. 그러면 에너지의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충전하는 에너지의 식을. 충전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나요? W는 2분의 1 QV. 근데 여기 Q가 없죠. C하고 V만 있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2분의 1 다시 CV제곱. Q는 CV니까 CV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에 주어진 값을 이제 대입해 볼게요. 이 공식에다가 위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C는 20 마이크로페럿이고요. V는 2kV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크로가 또 나왔나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이죠. 10의 마이너스 6이고 K는 키로 10의 3승이 되는 거죠. 1000이에요. 1000. W는 2분의 1 CV제곱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0 마이크로페럿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는 2kg니까 2 곱하기 10의 3승에 V제곱이니까 가로하고 제곱 해주면 이걸 계산기에다가 여러분들 집어넣고 풀면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40J이 된다. 자, 이번에도 충전되는 에너지를 구하는 값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문제는 18번 10의 4승 볼트의 전압으로 충전해서 1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W값 주어졌네요. 컨덴서의 용량 피코페럿을 구해라. 컨덴서 용량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V, W, C 세 개니까 충전 에너지 식을 적으면 W는 2분의 1 C하고 V로 된 2분의 1 CV 제곱에 적용하면 되겠네요. 이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C를 구하는 것이죠. C. 자, C를 구하는 것이므로 공식을 C로 한번 변환해 보면 C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보내면 2가 1로 넘어와서 2 곱하기 W가 되고 V제곱이 넘어가서 V제곱이 분 모로 내려오죠. 그럼 C는 V제곱분의 2W. 이제 위에 있는 값을 대입만 해주면 되죠. 자, 3번. C는 V제곱분의 2W니까 V는 10의 4승 볼트죠. 10의 4승 볼트의 제곱 2 곱하기 W는 1줄. 그러면 여기는 10의 4승의 제곱이니까 248, 10의 8승분의 2.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피코페롯이니까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라고 했죠. 피코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8을 12가 되도록 늘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공이 하나, 둘, 셋, 4개가 밑에 더 들어가야 되겠고 그만큼 위에다가 공을 4개를 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2, 1, 10, 100, 1000만, 2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12가 피코니까 2만
피코페럿이 된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도 앞에서 풀어봤던 유사한 문제가 되겠네요. 1kV의 전압으로, 전압은 V, 충전된 콘덴서의 에너지 W가 2줄일 때 콘덴서의 크기 마이크로페럿 C를 구해라. 풀이 과정 첫 번째, 충전 에너지의 공식을 무조건 적어야겠죠. 충전된 콘덴서라고 했으니까 W는 2분의 1 QV 이퀄 2분의 1 CV 제곱 두 개를 적어 놓는데 여기에서는 또 V하고 C가 들어갔으니까 2분의 1 CV 제곱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C를 구하는 것이므로 공식을 C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C만 남겨놓고 얘를 넘기면 V 제곱분의 이 W가 됩니다. 세 번째, 공식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C는 V제곱분의 2W니까 V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위에 1kV라고 했으니까 1kg는 10의 3승이죠. 1000이 되는 거죠. 1000. 10의 3승의 제곱이 되겠고요. 분의 2 곱하기 W가 2니까 2. 그러면 10의 6승분의 4. 4 곱하기 10의 6승이 위로 올라오면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페럿이 되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따라서 요 10의 마이너스 6 자체가 마이크로니까 4 마이크로 페럿이 된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워낙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를 내봤어요. 20번 문제.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의 정전 용량은 병렬로 접속할 때의 몇 배인가? 자, 직렬로 연결할 때에 병렬로 연결할 때보다 몇 배인가? 풀이 과정 첫 번째. 병렬 접속은 직렬 접속수 n인 경우 n 제곱배가 된다라고 했었죠. 앞에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개를 접속했으므로 n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병렬로 접속했을 때는 3의 제곱, 병렬은 직렬의 9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면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접속할 때의 정전 용량은 병렬로 접속할 때의 몇 배인가이기 때문에 직렬 접속이 병렬 접속의 몇 배이냐는 반대로 9분의 1배가 되는 것이죠. 병렬이 직렬의 몇 배냐 하면 n의 제곱, 3의 제곱 9배지만 직렬이 병렬의 몇 배냐라고 한다면 거꾸로 9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1장을 모두 끝냈고요. 1장에 있는 문제들을 일부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에도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익히고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공부에는 어떤 요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1장 수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